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미분방정식에 이제 무엇이 미분방정식인가, 또 미분방정식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또 미분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유형별로 하나하나 먼저 우리가 1개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우리 유형별로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미분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미분방정식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학습할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이랍니다. 물론 이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에 아주 특수한 한판 변형을 해야 이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 되는 것이 동차 미분방정식인데, 일단 우리가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동차 미분방정식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와 정리로 이렇게 적어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답니다. 글자도 몇 개 안 되는데 외워두시고 항상 머리에 입력시켜 두시면 우리가 수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자, 여기에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이라는데 말 그대로 이 x하고 y하고 여기 주어지는 이 변수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 가능한 미분방정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개 미분방정식에서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은 모양. 자,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요 식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놈이 이쪽이 완전히 x와 y에 관한 두 개의 곱의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x는 x끼리 모으고 y는 y끼리 이렇게 x, y의 두 변수를 분리해서 서로 떼어내서 우리가 식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종속 변수 y와 여기에서는 독립 변수 x에 관한 관계식, 우리가 y 이꼴 일종의 요놈이 x의 y를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시된 요게 바로 미분방정식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해가 된다라고 했죠. 자, 해, 달이 아니고 해랍니다. 자, 이렇게 y를 이 종속 변수 y하고 독립 변수 x에 관한 이런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거. 꼭 요놈처럼 y 이꼴 x에 관한 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y 이꼴 x에 관해서 이렇게 풀어진 이렇게 풀어지는 깔끔한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 y와 x에 관한 식을 이끌어만 내도 그놈은 미분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우리가 그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적어보겠습니다. 요 dy dx라는 거 하는 놈이 만약에 gx 곱하기 이렇게 hy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면, 자, 요 놈에서 y는 y끼리 몰고 x는 x끼리 몰아준다. 이 말은, 자, 양변을 hy로 나누면서 dx를 곱한다. 요 놈은 이쪽으로 보내고 요 dx는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은 hy분의 1 dy 이렇게 몰아주고, 그리고 요 놈을 이쪽으로 보내면 gx 곱하기 dx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요 놈 양변을 똑같이 적분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적분을 해서 여기에서 이 y와 독립변수 x의 관계식을 요 놈을 우리가 해를 구해서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을 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함으로. 자, 그래서 이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분방정의 유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유형이랍니다. 어떻게 한다? x는 x끼리 몰고 y는 y끼리 서로 분리를 해서 양변을 적분함을 통해서 우리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문제를 우리가 통해서 자, 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의 예제 3번인데 아주 쉬운 유형이랍니다. 자, dy dx라고 하는 요놈이 자, 1 플러스 2에 자, 1 플러스 x 곱하기 2의 자, y승. 자, 요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몰아야하기 때문에 양변에 dx를 곱해서 dx를 이쪽으로 보내고 양변을 2의 y로 나누어 버린다. 이 말은 자, 그럼 우변은 2의 y로 나누면 2의 마이너스 y 승이 되겠죠. 자, 곱하기 dy가 될 것이고 우변은 1 플러스 x 곱하기 뭐가 된다. 그렇죠. dx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어떻게 한다? 똑같이 적분을 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을 적분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나오고 2의 마이너스 y승이 되고 요 놈을 적분하면 x 플러스 그렇죠. 2분의 1 x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자, 부정적분상수 우리 모르니까 요 놈을 c라고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요 놈이 이렇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요 놈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수를 없애버리면 마이너스 y가 떨어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y는 ln 이렇게 해주고 ln 이렇게 해주고 자, 요 놈이 그렇죠? 적어도 요 놈이 그렇죠? 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자, 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아, 선생님 요 절대값을 안 붙였군요. 그렇죠. 요 절대값을 붙여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양변을 곱하면 자, 요 놈의 그렇죠. 우리가 절대값 안에서는 요 놈의 부호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요 놈을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y를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시되었는데 우리가 요 놈을 가리켜서 뭘 한다? 요 미분 방정식에 요 놈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 그렇죠. 해라고 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수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라는 값을 x에 관한 식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y를 구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y를 x에 관한 식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x는 x끼리 몰고 y는 y끼리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방정식 이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변수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이라는 게 상당히 그죠? 우리가 공업수학 요 1에는 각종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이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대생을 위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 하는 책을 통째로 다 가져와서 우리가 공업수학 1에 집어넣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책을 통째로 가져와 집어넣고 우리가 공대생이 필요한 각종 수학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모아놓은 책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공업수학 1은 대부분이 미분 방정식의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러분 공대생이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공학과 관련된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에 미분 방정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이 공업수학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 외에 다른 수학에서 가져오는 것은 책을 통째로 가져오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가져와서 이렇게 그 이론을 채워놨는데 미분 방정식만큼은 자연대학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와 다 배운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업수학 1은 거의 대부분이 미분 방정식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미분 방정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 좀 어렵지만은 변수분리형 우리가 미분 방정식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시험 때에 특정 단원 시험 친다고 해서 앞부분 안 듣고 뒷부분 건너뛰기 해가지고 그리고 뒷부분을 쫓아가서 그 부분만 이렇게 들고 파면서 어떻게 암기를 해서 시험을 치려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미분 적분학에서 이 정도 미분 방정식 우리가 본 적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해 나가야 여러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제 4번 문제도 간단한 변수분리형 미분 방정식 문제인데 자, 그 놈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예제 4번이랍니다. 자, 그럼 보니까, 자, 다음에 초기값 문제를 풀어라. 자, 초기값 문제를 풀어라. 그런 말은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미정계수, 적분 상수 C를 결정할 수 있는 요 관계식을 하나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C의 값을 한번 정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도 우리가 변수 분리가 가능하죠. 그렇죠? Y는 Y대로, X는 X대로 몰면 되기 때문에 요 놈은 2Y, 양변에 2Y하고 양변에 DX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놈도 역시 요 놈 적분하게 되면 요 놈은 Y제곱이 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X가 2가 되었을 때에 Y가 3이다. 그런 얘기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 대신에 3,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결국 요 C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살짝 잘못 썼네.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죠. 그래서 요 놈은 뭐가 된다. 그렇죠. 이런 초보적인 미분을 틀리다니. 그죠? 적분을. C는 11이 된다. 이런 얘기죠. C 대신에 11을 집어해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은 2분의 1 X의 제곱. 요놈 이항시켜도 되죠. Y의 제곱이 이꼴 얼마다? 자, 11. 자, 요렇게 우리가 XY에 관한 식. 즉,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관계식을 구했는데 요 놈이 바로 요 미분 방정식의 뭐다? 해가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4번까지 해봤는데 자, 이제 5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준이 있는 변수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코사인 X. 자, 코사인 X. 자, 2의 2Y승. 마이너스 Y. 그리고 dy, dx. 자, 그리고 2의 Y. 그리고 사인 2x. 그리고 x가 0일 때 y도 0다. 자, 요렇게 우리가 초기값 문제를 풀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럼 요 놈도 우리가 x는 x끼리, y는 y끼리 몰기 위해서 먼저 요놈 우리가 y를 먼저 주목하면, 자, y는 y끼리요. 자, 요 y가 있는 동네는 y가 있는 동네끼리 dy가 있는 대로 다 몰아줘야 되죠. 그럼 요 놈을 요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양변을 요 놈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2의 2y를 2의 y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요 놈을 요 놈으로 나눈다는 것은 y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 승하면 되죠. 그리고 dy는 여기에 그대로 두고, 그리고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누고 dx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x가 이쪽으로 다 몰리죠. 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sin 2x라고 하는 요 놈은 sin 2x라는 것은 2sin x 코사인 x가 되기 때문에 요 코사인을 나누게 되면 요 코사인이 없어지고 2sin x만 남죠. 그리고 dx를 곱했으니까 요 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요 양변을 적분했는데 문제는 요 놈을 우리가 적분하면 되는데 요 놈 적분이 우리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공부한 우리가 부분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분 중에서 요런 유형은 소위 표로 적분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미적분학 내용이 좀 가물가물한 학생을 다시 한번 위해서 복습을 시켜주면, 자, 부분적분 유형 중에서 요런 꼴이 있답니다. 어떤 꼴이냐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자, 또는 다항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자, 요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 적분 방법이, 요런 유형은 그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이 표로 적분하라 그랬죠. 자, 무슨 표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름은 우리가 표로 적분하게 해놓고 실제 적분은 그냥 해버린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답니다. 자, 인테그랄 x 곱하기 2의 2x승 요걸 적분하시오라고 하면, 자, 요런 모양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죠. 요럴 때는 일단 요 놈을 우리가 다항함수 그대로 지수함수는 그대로 적분 한번 해주죠. 자, 요 x를 그대로 하고, 자, 요 놈을 적분해주면
2분의 1, 2의 x승이 되고 그 다음 연결부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 그대로 적분한 요 결과를 다시 뭐한다? 미분 적분한다 이런 얘기죠. 요게 지금 표로 적분하게 됩니다. 그대로 적분 한 판 해주고 그대로 적분한 요 결과를 미분 적분해버리면 여기다가 다시 인테그랄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놈 미분하고 요놈을 적분하면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표로 적분하기라고 하는 것은 요놈을 그대로 적분 한 판 해주고 그 그대로 적분한 결과를 다시 미분 적분으로 그죠? 미분 적분을 시행하면서 연결부는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분하는 게 뭐다? 표로 적분하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적분한 값이 필요한데 자, y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승 dy라고 하는 것은 자, 그쵸? 먼저 어떻게 요놈을 그대로 적분해야죠. 그대로 하고 적분하면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놈을 여기에서 그대로 적분하고 이 결과를 다시 뭐한다? 미분 적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대로 적분하고 미분 적분하고 결과를 자, 요놈 미분하고 적분하면 요놈이 미분하면 1이 되고 요놈을 적분하면 다시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 자, 부정적분 상수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사실은 미분 방정식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적분을 할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 모른다고 이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모르면 이런 배우시면 된답니다. 또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한 학생은 다시 기억을 살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이제 우리가 양변을 적분한다 했으니까 요놈을 적분한다는 거죠. 요놈을 적분하면 그대로죠. 그 다음 마이너스 요놈을 적분한 것은 여기에다 선생님이 미리 해놨죠. 자, 요게 자 마이너스 y 2의 마이너스 y승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요 2 sin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되죠. 자, 여기서는 적분상수 C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전개를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x가 0일 때 y가 0이라 했으니까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1 되고 y 대신 0제 못 써주고 y 0되면 0은 1이랍니다. x 대신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요놈이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c라고 하는 요 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c 대신에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요놈을 뭐라고 적으면 4라고 적어버리면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미분 방정식이 뭐가 된다? 그렇죠? 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C 대신에 뭘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요게 미분 방정식 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하고 대학미적분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꼭 그쵸 미분적분 강의를 수강하셔야 된답니다. 학교든 어쨌든 간에 하나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런 학생들은 꼭 수강을 해야 되고 배우긴 배웠는데 약간 기억이 아리까리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여기 정리한 것을 보고 따라오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예제 6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자, 그놈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라 그랬는데, 자, 그 모양이 보니까 dy dx라고 하는 것은, 자, y-2, y-3. 그리고 y 제로는 4다. x가 0일 때 y는 4를 갖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x를 dx를 양변에 곱하고 요놈을 나누어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요놈이 y-2 곱하기 y-3분의
1dy는 양변에 dx를 곱해버리면 1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놈 역시도 요놈을 적분하고 우리가 요놈을 뭐한다? 적분하면 되는데 요런 분수식을 적분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놈도 우리가 대학 미적분에 공부하기를 이 분모를 분리를 하라고 그랬죠. 자, 이 곱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놈을 떼라고 그랬죠. 이렇게 y-2 더하기 y-3분의 요놈이 1차일 때는 요놈을 우리가 상수로 두고 요놈을 다시 통분해서 a와 b를 정하면 된다겠죠. 자, 요놈은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요놈 a는 1이 되고 그렇죠. 요놈 a가 1이 되고 요놈이 -1이고 요놈이 뭐가 된다? 요놈이 1이 된다는 것을 해보면 아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을 적분하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요놈을 y-2분의 -1, y-3분의 1을 적분하시오 이런 말이니까 자, 우리는 요놈은 ln -ln y-2라고 적을 수 있죠. 그 다음 요놈을 적분한다는 말은 ln y-3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요놈을 적분한다는 것은 x가 되고 요놈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밑이 같은 로그는 진수끼리 뺐으면 나누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놈을 우리는 작전상 y-3을 y-2로 나누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요놈이 x 플러스 c가 된다. 자, 그러면 요놈은 절대값 y-2분의 y-3이 되고 자, 이 로그의 밑은 지수의 밑이 되니까 요놈이 2의 x 플러스 c승이 되죠. 그런데 요 2의 x 플러스 c승이라는 것은 2의 c승 곱하기 2의 x승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 절대값을 떼버리면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c승 곱하기 2의 x승인데 우리는 요놈이 어차피 상수니까 우리는 요놈을 간단하게 그냥 k라고 이렇게 둬버립시다. 자, 그러면 그 모양이 y-2분의 y-3은 여러분 k2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요놈 다 상수니까 우리는 하나의 문자로 둘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초기값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x가 0일 때 y는 4라 했으니까 y 대신에 4를 집으면 요놈이 2분의 1이고 x 대신에 0를 집으면 요놈이 k만 되죠. 그렇죠? 그래서 k라는 것은 결국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양변에 우리는 y-2를 우리가 곱하고 또 양변에 2도 한 번 더 곱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요놈을 요 위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놈을 요놈을 이양시켜 봅니다. 요놈을 요쪽으로, 요놈을 저쪽으로 보내보면, 요놈을 요쪽으로 보냈다는 것은 2의 x 빼기 2y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 자, 요놈을 저쪽으로 보내면 2의 x 빼기 6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이 미분방정의 해는 y 이꼴 2의 x승 빼기 1분의 2의 x승 빼기 6. 자, 요와 같은 모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수불량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변수불량 미분방정식은 유형이 좀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이제 대학 미적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요런 놈을 적분하시오겠는데 이 분수함수 를 이항분리시켜서 적분을 하지 못한다 이러면 매우 곤란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7번 문제, 8번 문제도 조금 수준이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랍니다. 자, 요 7번 문제가 좀 살짝 많이 어려운데,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거기 보니까 1 플러스 x의 4승 dy 그리고 x 곱하기 1 플러스 4y의 제곱 자, dx 이꼴 0다.
자, 그리고 y1은 0이다. x가 1일 때 y는 0이라는 이런 내용을, 이런 조건을 줬답니다. 자, 요와 같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라겠는데, 자, 요 놈도 x는 x끼리 y는 y끼리 몰아야죠. 그래서 요 놈은 dx로 보내주고, 자, 여기 있는 요 놈은 dy로 보내주죠. 얘는 이쪽에 붙여야 되고, 얘는 저쪽에 붙여야 되고. 자, 상대편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역수로 가면 되죠. 1 플러스 4y 제곱분의 1dy라고 적으면 되고, 자, 요 놈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1 플러스 x의 4승분의 x보다 자, dx 이퀄 제로다.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그렇죠. 요 놈을 물론 이항을 시켜서 적분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적분할 때는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서 바로 적분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적분은 바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놈을 우리가 도대체 적분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요 놈은 어떻게 적분하는가? 사실은 요게 이 문제에서 상당히 어렵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여러분이 요 놈 역시도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 책에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라는 것, 저희 소위 역삼각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요놈은 우리가 아크 탄젠트 x가 된다라고 우리 배웠답니다. 요놈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1 플러스 x제곱이 아니고 x 자리에 ax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 요놈은 우리가 요놈을 미분한 a만큼으로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공식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아크 탄젠트 a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식이 번거는 같은데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기억이 안 난다. 역삼각 함수 적분 공식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놈을 언제든지 여러분이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이 증명하는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해 두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y 이꼴 아크 탄젠트 x라고 하는 요 놈을 적분하는 요 정품, 이 공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y 이꼴 아크 탄젠트 x라고 하는 요 놈은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자, 요 놈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관계이기 때문에 이 역함수에다가 x를 집어서 y가 나왔다는 것은 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x하고 y하고 그쵸? 요 자리를 바꾸게 되면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 함수는 대응관계이기 때문에 요 역함수가 인버스가 없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요 x가 y로 대응하는 게 역함수라고 그러면 이 탄젠트 함수에다가 y를 집어여서 x가 나온다는 것은 요놈하고 대응관계가 반대이기 때문에 요놈을 반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탄젠트 45도는 얼마다? 그렇죠. 1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놈 자리를 바꾸면 45도는 뭐라고 적어야 된다? 그렇죠. 아크 탄젠트 1이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역삼각 함수인 탄젠트 역삼각 함수에다가 2를 집으면 뭐가 나온다? 45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요놈과 요놈 같은 말이기 때문에 탄젠트 45도가 1이기 때문에 45도 집어서 1 나온다고 하면 탄젠트에다가 아크 탄젠트에는 2를 집으면 45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선생님이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기본이 좀 딸리는 학생들 위해서는 설명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렇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아시는 분도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요놈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요놈을 양변을 미분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변을 미분을 여러분 하시면 요놈은 1이고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자, 세크 제곱이 되고 요놈을 x에 관해서 미분해서 여기다가 dy dx를 붙여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dy dx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양변에 요놈을 이항을 시켜버리면 요놈이 코사인 제곱 뭐가 된다? y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식에서 y에 관한 탄젠트 식을 하나 피타고라스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탄젠트 y가 x라는 것은 요놈이 1이 되고 요놈이 x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이 탄젠트 y는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놈은 우리가 1 플러스 x제곱의 루트 값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y라고 하는 것은 뭐냐?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놈을 여기다 집어여버리면 뭐가 된다? 그렇죠. 1 플러스 x제곱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 이꼴 아크탄젠트 x를 그쵸? 미분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죠. 요 놈을 미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요 놈을 반대로 뭐하면? 적분하면, 요 놈을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x제곱분의 인테그랄은 1 플러스 x제곱분 이런 적분하면 아크탄젠트 x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면 굉장히 큰 낭패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갑자기 이 공식이 생각 안 날 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 원리를 알고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적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대학미적분학에 다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을 놓고 또 요 놈을 모르면 안 되죠. 요 x 자리에 ax가 들어갔을 때는 요 놈을 미분한 a만큼 나누어주고 1 플러스 무식이 제곱은 아크탄젠트 무식이 이렇게 적으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제 결국 요 놈과 요 놈을 어떻게 적분하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테그랄 우리가 1 플러스 4y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놈은 2y의 전체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요놈을 이렇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을 적분하시오라 하면 2y를 미분한 2만큼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아크탄젠트 2y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놈을 적분하시오라고 하면 자, 이놈이 진짜 어려운데 사실은 살짝 어렵답니다. 우리가 요런 놈을 적분하라고 하면 요는 여러분들이 치환 적분을 통해서 얘기해야 된답니다. 자, 요 놈이 우리가 요 x4승은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유라고 치환하게 되면 양변을 미분하면 2x dx는 뭐가 된다? du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x dx는 2분의 1 du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x제곱을 u라고 뒀기 때문에 x4승은 u의 제곱이 되고 x dx는 2분의 1 du가 되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놈을 여러분 알기 쉽게 요 놈을 1을 여기다 적고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버리면 요 모양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또 아크탄젠트 그쵸? 적분 공식의 모양과 똑같죠. 그래서 요 놈은 2분의 1 아크탄젠트 뭐다? 그렇죠. u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근데 u는 x제곱이었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은 2분의 1 아크탄젠트 x제곱 자 c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요 놈을 적분하시고라는 것은 결과는 요 놈을 적분한 결과는 요 놈이죠. 2분의 1 자 아크탄젠트 2y 그리고 요 놈을 적분한 놈은 요 놈이죠. 2분의 1 아크탄젠트 뭐다? x제곱이고 자, 요 놈을 밑분하면 그쵸 적분하면 그쵸 요 놈은 c죠.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을 적분하고 요 놈을 적분하고 요 놈을 적분하고 사실은 그쵸 요 c를 이쪽에다 붙여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붙이는 것은 어떻게 붙여 상관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고 자, 그럼 요 놈을 이제 적용해서 c를 구해보면 x가 1일 때에 y는 0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에서 y 대신에 0을 집어내면 아크탄젠트 0은 0이랍니다. 왜? 탄젠트 0이 0이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0도 0이랍니다. 그럼 이 전체는 0이 되고 자, 요 놈에다가 2를 집어내면 아크탄젠트 1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45도가 되죠. 4분의 파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크탄젠트 1이 얼마냐 이 말은 탄젠트에다가 얼마를 집어내면 1이 나오는가?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그걸 역으로 읽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요놈이 지금 C가 되기 때문에 결국 C는 8분의 파이가 된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놈은 선생님이 살짝 지우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자, 아크 탄젠트 2y, 아크 탄젠트 x제곱에다가 요 8분의 파이가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관식 같으면 여러분이 답을 여기서 이렇게 멈춰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객관식 같은 경우나 또 교수님들 따라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요놈을 완전히 y에 관해서 풀어줄 수 있는데, 자, 요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계산을 해야 된답니다. 자, 요놈을 계산을 해보면, 자, 아크 탄젠트 2y라고 요놈을 적고, 자, 요놈을 이항을 시키면, 자, 4분의 파이 빼기, 자, 아크 탄젠트 x에 뭐가 된다. 이렇게 제곱이 된다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자, 요 놈에다가, 요 탄젠트, 아크 탄젠트에다가 2y를 대입했더니 요 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선생님이 요 놈과 요 놈을 위치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요 놈과 요 놈의 위치를 바꾸면, 자, 요 놈을 이쪽으로 했었다. 2y를 오른쪽으로 보냈다. 자, 그럼 2y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2y는, 그러면 요 놈은 2y 자리에 들어가죠. 요 놈이 2y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뭐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자, 아크 탄젠트 x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랬을 때, 요 놈이 자리를 바꾸면 요 인버스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함수는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요 놈에 대응되는 것을 역함수라고 하면, 요 놈에 대응되는 것은 그냥 함수가 돼야 되죠. 같은 탄젠트는 탄젠트인데. 자, 그 다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공식을 또 알아야 되겠죠. 어떤 공식을 알아야 되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또 고등과정에서 공부했던 요 공식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탄젠트 덧셈 정리 공식에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런 공식이 있죠. 덧셈 정리 공식에서. 자, 그러면 요 놈이 알파고 요 놈이 베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요 놈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답니다. 탄 1 플러스 탄젠트 45도 1이죠. 1. 그리고 탄젠트 요 놈. 즉 탄젠트 아크 x제곱. 아크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탄젠트 45도 1이죠. 연결부호는 빼기죠. 그 다음 탄젠트 요 놈. 즉 탄젠트 아크 x제곱, 아크 탄젠트 x제곱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요놈은 다시, 요놈은 1이 되고, 우리가 요놈이 뭔지라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역함수 다음에 원래 함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한번 대응됐다가 다시 이 방향으로 오면 제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인버스 f하고 f가 합성이 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요게 자기 자신만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요놈도 x제곱이랍니다. 나는 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살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선생님 요놈 전체를 제가 p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p는, 자, 탄젠트, 자, 아크 탄젠트 x제곱이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요놈하고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아크 탄젠트 x제곱, 요놈을 이쪽으로 보내고 p를 요 자리에 보내면, 자, 요놈 대신에 여기다 p를 집어넣으면 그때 뭐가 된다? 요게 인버스가 붙죠. 자리를 바꾸면 없던 인버스는 또 생기니까. 그럼 똑같이 아크 탄젠트니까 요놈은 결국 x제곱은 뭐가 된다? p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놈 전체는 그냥 p라고, 요놈 전체는 결국 x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합성으로 봤을 때요, f하고 인버스 f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요놈 x제곱이 그대로 튀어나온다. 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리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했어도 이런 산수가 안 되면 절대 답을 낼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y라고 계산한 놈이 요 놈이기 때문에 따라서 y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뭐가 된다? 자, 1 마이너스 x죠. 최종적으로 다 요놈이 이렇게 간단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객관식 문제 같으면 보기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예제 8번 문제도 이제 그와 같은 방법을 하면 되는데, 예제 8번은 부분적분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8번은 선생님이 자료실에 풀이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답만 살짝 적어주면, 예제 8번의 답은 y, 2의 y승, 마이너스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3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3x승, 자, 이꼴, C, 이 정도. 자, 요거는 요렇게 관계식으로 해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요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변수 분리형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9번하고 10번 문제랍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니까 자, x제곱 y, x, 자, dy 요놈이 자, dx, 자, xy제곱 마이너스 y 이꼴 0. 자, 요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 자, 요놈은 요 현재 모양 상태에서는 변수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왜 안 되냐면 여기에 요 xy가 뭉쳐 있기 때문에 요놈이 순수하게 x에 관한 식, 요놈이 순수하게 y에 관한 식이면 우리가 그죠? 양변에 dx를 곱하고 요놈을 y쪽으로 요놈을 x쪽으로 몰아가면 되는데 여기 x하고 y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요놈을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요놈은 그냥은 변수 분리형이 아니지만은 치환을 통해서 변수 분리형으로 고치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전제를 가져.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여기에서 무엇을 치환할 것인가 바로 보인다. 그 정도 보이면, 그쵸? 미분 방정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치환을 했을 때에 그것을 치환했을 때, 아, 그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 여러분 쭉 유형별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 눈에 다 들어온답니다. 지금은 크게 욕심은 내지 마자. 무엇을 치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자, 치환을 우리가 이제 해볼 텐데, 요 경우는 x 곱하기 y라고 하는 요 놈을 우리가 z라고 치환을 하면 된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z 이꼴 뭐라고? xy라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놈을 양변에 요 놈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자, 요 곱의 미분이니까 요 미분하고 그대로 자, 미분하면 1이고 그대로 그 다음 그대로 하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나면 여기에 dy dx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x 곱하기 dy dx를 dz dx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을 하나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x dy dx라고 하는 것은 y 마이너스 자 dz dx가 되는데 이 y라고 하는 것이 x분의 z죠. 그래서 이 y 대신에 선생님 여기다가 미리 x분의 z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 부호가 반대죠. 그렇죠? 선생님 부호가 틀렸죠. 지금 우린 요 놈에 들면 요거 y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고 요 놈이 플러스죠. 이런. 그렇죠? 요 놈이 마이너스고 요 놈이 뭐다? 플러스가 된다. 요걸 살짝 잘못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놈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요 놈 한번 정리를 해보면 x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xy 플러스 1이 되고 자, x를 요 뒤에다 묶어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러면 dy dx가 되고 자, y를 묶어내면 자, xy 빼기 1에다가 자, y를 여기다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xy는 우리가 뭐가 되고 z가 되고
자, x 곱하기 dy dx는 여기 해놨죠. x 곱하기 dy dx. 그래서 요놈은 마이너스 x분의 z 플러스 자, dz dx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요놈은 z가 되고 자, y라고 하는 게 여기서 x분의 z가 된다고 그랬죠.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이제 요놈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개를 하면 요놈이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요놈 곱하기 요놈 하면 자, z 플러스 1에다가 자, dz dx가 된답니다. 자, z 마이너스 1 자, x분의 z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z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놈이 x분의 z가 마이너스 2개죠. 그래서 요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항을 시켜보면 x분의 z가 마이너스 2개니까 이항되면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z는 z끼리 x는 x끼리 몰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양변을 일단 z로 나누면 요 z를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말은 요놈이 1 플러스 뭐가 된다. 그렇죠. z분의 1에 dz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dx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x분의 2에다가 뭐가 된다. 그렇죠. 요놈이 dx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요놈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요놈을 적분하면 z가 되고 요놈은 ln 뭐가 되고 z가 되고 자, 요놈은 2배의 ln 뭐가 된다? x가 되고 자, 적분상수 c는 여기에다가 적당히 이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자, 다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놈을 살짝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z라는 것이 원래 뭐였다? x 곱하기 y였기 때문에 이 z 대신에 우리가 x 곱하기 y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최종적으로 다. x 곱하기 y를 집어넣어주고 ln x 곱하기 y. 자, 2배의 자, ln 자,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요놈은 ln x 플러스 ln y니까 저 위 ln x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켰다는 말은 자, 요놈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요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ln xy라고 하는 값에서 2ln x라는 것은 넘어오면 마이너스 ln x의 뭐다? 이놈이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놈을 진수끼리 나누어주면 xy를 x제곱으로 나누면 요놈이 뭐가 된다? 예, 그렇죠. x분의 요놈이 y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현재 처음에 주어진 모양은 변수 분리가 안 되는 모양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적절히 우리가 살펴봤더니 요놈이 x, y에 엮여진 식을 치환을 했더니 요놈이 뭐가 되더라? 변수 분리형 모양이 되는 꼴이랍니다. 그러면 치환은 딱 두 가지죠. x, y 곱한 놈을 치환하든지 아니면 x 더하기 y. 만약에 x 빼기 y가 보일 때는 그런 놈들을 치환해서 엮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치환을 해서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현재 x, y에 관해는 변수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y를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변수 z를 도입해서 x, z에 대해서는 변수 분리형이 되는 모양으로 고쳐보겠다. 그런 얘기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을 처음 대하시는 학생들은 무엇을 치환해야 되는지 한 방에 보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거는 무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방정식을 이제 조금 공부를 해 내려가다 보면 비로소 여러분 보인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요놈도 우리가 보니까 자, dy dx 자, 코사인 x 플러스 y 이퀄 자 1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자, 요놈 역시도 요 코사인 안쪽에 각의 자리에 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요놈을 절대로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할 수 없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요 상태에서는 역시 요놈이 자, 변수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치환을 해버린답니다. 치환을.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이렇게 z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dz dx는 1 플러스 dy d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dy dx는 요놈 빼기 요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dy dx라는 것은 dz dx 빼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놈을 우리가 z로 뒀으니까 이 코사인 z는 요놈이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y는 없어지면서 xy에 대해서는 변수 분리가 성립하지 않았지만은 요 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xz에 대해서는 변수 분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z dx 곱하기 코사인 z, 자, 마이너스 코사인 z는 이항시키면 1 플러스 뭐가 된다? 그렇죠. 코사인 z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요 놈은 자연스럽게, 자, 요게 지금 요 놈하고, 자, 요 놈을 뭉쳐야죠. 그럼 요 놈을 저쪽으로 보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z분의, 자, 코사인 z, dz. 자, dx는 이쪽으로 보내면, 그렇죠. 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1dx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 배웠던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코사인 우리가 2배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요놈은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요놈이 일반적으로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요놈은 2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빼기 1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켜버리면 코사인 k 세타라는 것은 2배의 제곱하면 각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제곱이 만들어지면 각이 반, 제곱이 만들면 각이 반, 제곱이 만들면 각이 반, 제곱이 되면 각이 반이 된다.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 절반의 각 빼기 1 이렇게 하는 요 틀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여러분 요 모양으로는 바로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1 플러스 코사인 z분의 코사인 z라고 하는 것은, 자, 요놈 대신에 2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z 빼기 1, 2배의 코사인 제곱 z, 그쪽 빼기 1,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은 없어지고, 이제 분자를 요놈으로 나누면, 요놈 나누기 요놈은 1이고, 요놈 나누기 요놈은 요놈의 역수값이니까 2분의 1이다가, 코사인 제곱의 역수는 뭐가 된다? 세크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왜 세크 제곱을 하냐면, 우리가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탄젠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크 제곱은 적분되기 때문에 요놈을 적분 가능한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내친 김에,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이제 무엇을 해보자? 적분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자, 요놈을 적분하면 z가 되고, 자, 요놈을 적분하면 요 2분의 z를 미분한 2분의 1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나누어 주면 1이 되고, 세크 제곱은 뭐가 된다? 그냥 탄젠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양변을 적분하시오라고 했을 때 요놈 적분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적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z 빼기 탄젠트, 자, 2분의 z. 자, 이렇게 되고 요놈 적분하면 x고 적분 상수C는 여기다 붙여봅시다. 자, 그런데 z가 뭐였냐면 요놈이 z가 원래 뭐였다? x 플러스 y였답니다. 그럼 z 대신에 우리는 x 플러스 y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요 x하고 요 x는 없어지고, 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한번 여기다 선생님이 적어보면, y는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된다? c.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답을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변수 불량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변수 불량 그 유형을 보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미분 적분하게 나오는, 또 고등과정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그런 부분 적분이라든가 치환 적분,
그리고 각종 상가함수 공식들, 그리고 각종 함수 이론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보충, 복습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복습을 시켜줄 테니까 이번에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9번, 10번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치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차근차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치환된 상태에서 변수 분리형 가능한 모양으로 고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풀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동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도 우리가 변수 분리행, 의 변형이랍니다.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